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100점이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3번 문제가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표 1이다 라고 해서 연도별 질병에 따른 사망 증감률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 작업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B의 4번부터 C의 1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부터죠.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망 증감률 여기에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양수면 이제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값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음수면 이제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데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값들을 표시할 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0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우리 사망 증감률에 지금처럼 0.1 이렇게 이제 양수가 들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빨간색으로 0.10이다.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0.2 이렇게 이제 음수값이 들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0.2라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래요. 그때 이제 음수일 때 마이너스 기호도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0과 텍스트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우리의 기본 형식으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본 형식이 양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그리고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음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걸 이제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색깔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색깔 이름은 대괄호로 묶어서 색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또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만 우리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쓰고 세미콜론 그리고 두 번째 게 있으면 또 똑같이 요만큼 이제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게 있으면 또 세미콜론 찍고 또 쓰면 되고 네 번째 게 있다 그러면 또 세미콜론 찍고 또 쓰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색 이름이 만약에 없거나 조건이 없다 그럼 우리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0과 텍스트면 아무것도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양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만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우리가 0과 텍스트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게 하려면 0일 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텍스트일 때도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일 때 텍스트일 때까지 우리가 전부 다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일 때 써주고 음수일 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세미콜론 찍어주고 0일 때를 쓰면 되는데 0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도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그리고 또 세미콜론 찍어서 그 뒤에다가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걸 쓰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표시가 안 되게 할 거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쓰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3에서 2의 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2의 3번, 2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그때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처럼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단추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단추를 만들 때는 우리가 개발 도구 요 메뉴로 찾아가면 되죠. 해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우리가 삽입이요. 삽입에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때 이제 이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4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자동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매크로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때 문제에서 이제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썼던 그 매크로 이름이 맞나 틀렸나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맞았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여기에는 매크로 기록이다. 아래쪽도 매크로 기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죠. 매크로가 켜지면 이곳에는 이제 기록 중지, 아래쪽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뜬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가 떠 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딱 문제만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B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C의 우리 13번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형식이요. 지표준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싹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양수일 때 먼저 써야 되니까 양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대가로로 묶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조건은 따로 없죠. 양수, 음수, 영, 텍스트 그 기본 형식을 쓸 거라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양수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그때 우리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0.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양수일 때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럼 이제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색 이름을 먼저 써야 되겠죠.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파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색깔 이름 써주고 음수일 때는 우리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음수 기호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0.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 끝났으니까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도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 텍스트일 때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무것도 안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이제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실제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0이라는 값도 있었고 아까 당부장 기호 그 특수문자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것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 입력해 줘야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단추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여기다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면 되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싹 다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양수일 때 빨간색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수일 때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0.00 이렇게 해서 음수 기호 붙이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0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텍스트일 때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세미콜론만 쭉쭉 찍고 아무것도 안 써줬죠. 이렇게 해줘야 지금처럼 텍스트일 때 그리고 0일 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B4번에서 C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방금 우리가 서식을 설정했던 그곳이죠.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게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2의 6번에서 2의 7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2의 6번에서 2의 7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추를 또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의 삽입이요. 삽입 들어가고 우리 여기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2의 6번에서 2의 7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땅 하고 띄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그때 문제를 봤을 때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는 이 위에 요 아이콘이요. 그리고 맨 밑에도 기록 중지가 떴죠. 이렇게 위아래로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C의 13번 셀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를 먼저 설정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일반이요. 해서 일반에서 클릭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하던 거 기록 중지 시키면 되죠. 기록 중지 시킬 때는 위에서 해도 되고 밑에서 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밑에서 할게요. 밑에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매크로 둘 다 이제 작성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때 이제 셀 포인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 포인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서식 해제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바꿔라. 그건데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행렬 방향 그리고 계열 순서 이거를 그림같이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우리 가로축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리고 범내에 서울이다, 경기다, 경남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서울이다, 경기다 해서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우리 가로축에 있고, 그리고 60대다, 50대다, 40대다, 30대다 해서 얘네들이 싹 다 이제 범내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범내하고 우리 가로축 이거를 이제 서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행렬 방향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그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데이터에 보게 되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렬 전환을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아까 우리 가로축에 있던 게 범내로 왔고, 범내에 들어있던 게 우리 가로축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계열의 순서를 그림같이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범내를 봤을 때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이렇게 쭉쭉쭉 계열들이 이렇게 이제 범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60대부터 10대까지 그렇게 이제 거꾸로 표시가 돼 있죠. 요거 이제 변경시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 선택이요. 데이터 선택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차트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요걸 이제 선택을 해도 돼요. 해서 데이터 선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 계열이요. 범내 항목 하고 이곳에 10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60대까지 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의 이제 순서를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대 요걸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대는 이제 맨 위로 올라가야죠. 그리고 20대는 이제 우리 10대 그 위로 이제 이동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0대요. 요 50대는 또 60대 밑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대 밑에 50대가 오게 하고, 40대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50대 밑에 오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60대다, 50대다, 40대다, 30대, 20대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10대가 오게, 이렇게 이제 순서를 우리가 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60대부터 10대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차트 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제목을 시트에 들어있는 B의 2번 셀과 연결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체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우리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B의 2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우리 B의 2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B의 2번 셀에 들어있던 이 제목이 우리 차트 제목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글꼴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글꼴을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홈이요. 홈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글꼴을 변경시킬 수 있죠. 그래서 글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라는 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궁서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궁서체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궁서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세로축에 이제 최소값을 바꾸래요. 우리 세로축을 보게 되면 지금 0, 최소값이 이제 0이고요. 최대값이 이제 700이고 주단위가 지금 100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최소값 요거 0을 바꾸래요. 0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가로축이요. 가로축 교차를 그림과 같이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축은 지금 이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0, 0에 이제 우리가 교차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700부터 시작해서 100단위로 우리 100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차트는 우리 최소값이 0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축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가로축이요. 가로축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어디에요? 200인 곳에 교차가 되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축 서식이라고 있죠. 축 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세로축에 우리 최소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0으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가로축 교차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축의 값을 직접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축 값이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20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로축에 대해서 최소값 바꿨고요. 그리고 가로축 교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축의 값을 20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이렇게 누르고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지금처럼 700부터 시작해서 우리 100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우리 200이요. 200.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50대 계열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50대 계열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계열 중에서 50대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50대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50대 계열의 서울 요소에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울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파란색 막대기 요거 한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한 개만 데이터 레이블을 우리 그림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서울에 우리 요 50대 계열이요. 그 계열에만 지금처럼 50대다, 586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열의 이름과 값이 이렇게 이제 둘 다 표시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파란색 막대기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서울 것만 한 번 더 클릭이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요 막대기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 있죠. 디자인으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값만 추가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열 이름도 이제 표시할 거라 우리가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떠요. 그때 우리는 값만 표시할 게 아니라 우리 계열의 이름도 같이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계열 이름에서 체크요. 이렇게 해서 계열 이름하고 값이 둘 다 표시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둘 다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계열 겹치기요. 계열 겹치기는 30%다. 간격 너비는 이제 0%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열들 중에서 아무 계열이나 하나 더블 클릭이요.
아무 계열이나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요소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계열 겹치기다, 간격 너비다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열 겹치기는 30%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3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너비요. 간격 너비는 0%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우리가 이제 0하고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 내가 수정한 이 차트 그림이랑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가로축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범례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막대기도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 주 눈금선 있죠. 주 눈금선을 우리가 변경하진 않았지만 이런 것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등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판매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판매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으니까 얘를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요.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판매 등록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던 거 있죠. 요 이제 모듈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곳에 봤을 때 CMD 판매 등록이라고 해서 판매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판매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폼의 이름을 먼저 써줘야죠. 해서 판매 등록 화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우리가 쇼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도구 모음 중에서 우리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아까 클릭했던 거 있죠. 요거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디자인 모드 한 번 더 클릭이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제가 됐고, 그때 요 판매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이 단추 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판매 등록 화면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초기화가 되면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판매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 컨트롤 이름이 txt 판매일이래요. 여기에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우리 CMB 할부 기간이요. 할부 기간이라는 그 컨트롤,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는 목록으로 우리 일시불이다, 3개월 할부다, 12개월 할부다 요 세 가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할부 기간 요 콤보 상자를 찍어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가 일시불, 3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요게 이제 나타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판매일이라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하는 거예요? 폼이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럼 요거 이제 X 버튼 누를게요. X 버튼 눌러서 요거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 도구 모음 중에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우리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폼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폼 이름에서 더블 클릭이요. 폼 이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줘야 되니까 우리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저폼 클릭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폼이 클릭이 됐을 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 줄 거니까 여기서 우리 클릭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초기화 됐을 때 그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이제 변경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txt 판매1이라는 그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컨트롤 명이요. txt 우리 판매1이라는 게 있다. 이 판매1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현재 날짜를 집어넣어라. 현재 날짜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date라는 그 함수를 써도 되고 now를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dat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해당 컨트롤에 date, 날짜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아주 친절하게 문제에 써져 있죠. 이 콤보 상자에다가 이제 일시불이다, 3개월 할부다, 12개월 할부다, 요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CMB 할부 기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add 아이템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시불이라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 쓴 거를 우리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이제 3개월 할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밑에는 12개월 할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이 앞에 우리 컨트롤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with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때 이제 with로 작성하는 거 그거 좀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with로 작성할 때는 여기다 이제 with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 컨트롤 명을 우리가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CMB 우리 할부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점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3개월 할부다 하고 요거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컨트롤 명만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with라는 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쓸 거 다 썼으면 여기다 이제 end with 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도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우리 이제 리스트 이용하는 거요. 해서 우리 CMB 할부 기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우리 리스트를 이제 작성해 주겠다라고 해서 리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우리가 arr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시불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3개월 할부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할부다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array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그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맞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작성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어떤 명령을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 이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리스트를 써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with add 아이템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add 아이템만 나왔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명령이 이제 지정이 되면 그 명령어를 반드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요게 이제 작성한 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도구 몸에서 요 엑셀 아이콘 클릭하자고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이제 판매 등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여기 txt 우리 판매일에는 지금처럼 현재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기간 요 콤보 상자요.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일시불이다, 3개월 할부다, 10개월 할부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등록 화면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폼을 이렇게 이제 열었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죠. 자, 이 폼에서 이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등록의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를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엑셀의 이제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푸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폼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우리 엑셀 시트 마지막 행 그러면 지금 홍길동의 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5행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연속해서 그렇게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이제 옮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해줄 때는 지금 이 표가 시작되는 거는 A의 3번 셀에 이제 성명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바로 이 행에 표 1번이다 판매 현황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줄 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행을 잡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명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한 거 있죠. 그 내용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판매일은 지금 이곳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할부 기간도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이곳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수량 우리가 입력한 거는 지금 이곳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단가를 이제 입력한 것도 이곳에 그대로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하고 이제 할인 금액이라는 것도 있는데 금액하고 할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지상에서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해라. 할인 금액은 금액 곱하기 할인율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명에다가 입력한 거는 입력행, 1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판매일은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할부 기간은 이제 3열에 들어가게. 수량은 이제 4열에 그리고 단가는 이제 5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A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A다, B다, C다, D다 해서 쭉쭉쭉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이제 A열부터 이제 1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A열이 1열,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 D열이 4열, 우리가 E열이 5열, 그리고 F열이 이제 6열, 그리고 G열이 이제 7열이 되겠죠. 그래서 성명부터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쭉쭉쭉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명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받은 그 데이터는 입력행, 1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판매일은 2열에 그리고 할부 기간은 3열에 그리고 수량은 이제 4열에 그리고 이제 단가는 이제 5열에 들어가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 요거 이제 계산한 거는 이제 6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할인 금액 요거 이제 계산한 거는 7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페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판매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비주얼 페이지 이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자고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페이지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폼에서 등록이라는 단추 여기 있죠. 이 등록 단추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행이요. 입력행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는다 그랬죠. 해서 A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점 찍어주고 로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주고 A의 2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current region rows count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이제 입력행은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명부터 시작해서 1열에, 2열에, 3열에, 4열에, 5열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셀에다가 이제 입력할 거니까 엑셀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입력행, 1열이요. 입력행, 1열에다가는 어떤 거 집어넣어라? 우리가 이 성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내용을 우리가 입력행, 1열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컨트롤들의 각각 이름 좀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성명이라는 요 컨트롤을 땅 하고 찍었더니 그때 우리 속성창을 보니까 txt 성명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판매 1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판매 1이라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콤보 상자를 찍었더니 cmb 할부 기간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수량을 찍었더니 txt 수량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단가를 찍었더니 txt 단가다 그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명부터 집어넣을 건데 그때 성명의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txt 성명이죠. 해서 txt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요. 그 값을 우리 입력행, 1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블럭 잡아서 우리가 복사 좀 할게요. 컨트롤 C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1열 거 썼으니까 2열 거, 3열 거, 4열 거, 5열 거, 6열 거, 7열 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열 번호만 이제 싹 다 이제 고치자고요. 입력행,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이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컨트롤 명만 쭉쭉쭉 바꿔주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우리 txt 판매 1이었죠. 그래서 txt 판매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트롤은 우리 콤보 상자였으니까 cmb 써주고 우리 할부 기간이요. 할부 기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컨트롤은 이제 수량이죠. 해서 수량, txt 수량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요. 해서 txt 단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5개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을 각각 우리 입력행, 1열부터 5열까지 싹 다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행, 6열하고 7열에는 우리가 금액하고 할인 금액 요걸 이제 계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량이다 단가다 그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수량하고 단가는 우리가 수량이라는 컨트롤에 우리 단가라는 그 컨트롤에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 6열에는 우리 txt 우리 수량이요. 수량 곱하기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이요. 그 컨트롤의 밸류 값을 서로 곱해서 우리 계산해서 입력행, 6열에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인 금액도 이제 계산 좀 하자고요. 할인 금액은 금액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 6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입력행, 6열에 지금 우리가 금액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 금액 곱하기 이제 할인율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지상 보니까 할인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할부 기간이 만약에 일시불이면 10%로 그렇게 이제 할인해 주래요. 그리고 만약에 3개월 할부 요거면 5% 그렇게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시키고 10개월 할부면 0% 그걸 이제 할인율로 적용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부 기간에서 일시분을 선택했는지 3개월 할부를 선택했는지 12개월 할부를 선택했는지 뭘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if를 써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쓰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if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할부 기간이라는 이 컨트롤에서 일시불이 됐든 3개월 할부가 됐든 12개월 할부가 됐든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콤보 상자요. 그래서 CMB 할부 기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밸류, 그 콤보 상자의 이제 값이 만약에 뭐랑 똑같냐? 일시불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시불이랑 똑같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할인 금액을 계산할 때 금액 곱하기 얼마 해라? 10%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가 0.1이니까 0.1을 이렇게 이제 곱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일시불이 아니라면 이제 3개월 할부인지 12개월 할부인지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if요. else if라고 써주고 CMB 할부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 할부 기간의 밸류, 그 값이 이번에는 뭐랑 똑같냐? 우리 3개월 할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3개월 할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요거랑 이제 똑같다면 우리가 이제 할인 금액이라는 걸 계산할 때 0.1을 곱하지 말고 0.05를 이제 곱해달라. 3개월 할부면 이제 5%라고 했으니까 0.05를 곱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시불도 아니고 3개월 할부도 아니래요.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12개월 할부가 되겠죠. 그때 이제 12개월 할부면 0%다. 그렇게요. 그러면 할인율이 0%다. 그 얘기는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썼던 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0을 이제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한 컴마 6열에는 우리 금액이 들어있고 금액 곱하기 0을 해버리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할인 금액은 이제 0원이다. 12개월 할부했으니까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그래서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if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콤보 상자요. 그 할부 기간의 그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일시불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때 금액 곱하기 0.1, 금액 곱하기 10%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3개월 할부를 선택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고, 만약에 3개월 할부를 선택했다면 금액 곱하기 0.05, 5%를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불도 아니고 3개월 할부도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12개월 할부라는 얘기죠. 그러면 12개월 할부면 이제 0%다. 할인율이 이제 0%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할인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금액 곱하기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지상 보니까 할인 금액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천 단위 구분교를 붙이래요. 그리고 값 뒤에다가 원이라는 이 글자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에 보니까 만약에 할인 금액이 15,000 그렇게 이제 써져 있다면 우리가 천 단위 구분교를 붙여서 지금처럼 15,000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래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이 만약에 0이다. 0일 때 0원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형식을 지정해 줄 때 우리가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금액을 계산한 식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포맷으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한 그 할인 금액의 형식을 이제 지정해주겠다. 그때 형식은 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샵, 제로 맨 뒤에다 이제 0을 쓴 이유는 뭐예요?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1이라는 글자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쓴 거는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식에 내려가서 또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컨트롤 V요. 그리고 그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또 포맷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또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방금 계산한 그 할인 금액이요. 할인 금액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할 때 포맷 형식을 지정해 주겠다. 그때 형식은 뭐다? 샵, 샵샵 01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할인 금액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시킨 거 싹 다 이제 해줬죠?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마지막 지사항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요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우리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폼 열자고요. 판매 등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성명 쓸게요. 성명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순신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할부 기간은 이제 일시불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량은 한 개다. 그리고 단가도 10,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록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등록이요. 등록 단추를 눌렀더니 이순신이다. 그렇게 이제 판매 일자도 이렇게 들어갔고 일시불이다. 한 개다. 10,000원이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때 이제 금액이라는 거는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금액은 이제 10,000원 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 그때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이면 할인율이 이제 10%다 라고 했죠. 해서 10,000원에 10%에서 우리 1,000원이 이제 할인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강감찬 하고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할부 계열은 우리 3개월 할부로 하고요. 그리고 수량하고 단가는 똑같이 한 개에 10,000원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등록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등록이요. 등록을 눌렀더니 강감찬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일도 들어가고 할부 기간 들어갔고요. 수량 단가 들어갔죠.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지금처럼 금액이 10,000원 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 그때 3개월 할부를 했으니까 5%를 이제 할인율로 이제 쓰는 거죠. 해서 우리 10,000원에 5%에서 5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데이터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장보고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할부 기간은 우리 12개월 할부다. 그렇게요. 그리고 수량하고 단가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장보고다 하고 날짜 이렇게 들어갔고 12개월 할부 들어갔고요. 수량하고 단가 들어갔고 그때 이제 수량하고 단가를 이제 서로 곱해서 금액은 이제 10,000원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이제 12개월 할부를 이제 선택했더니 그때 이제 할인율은 얼마다? 0%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등록 화면이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우리 판매 등록 요 이제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닫기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닫기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에는 지금 우리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는데 그때 그 셀에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로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종료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요 B의 2번 셀에 이 글씨가 이제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한 다음에 폼이 종료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폼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 지금 우리는 이 닫기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닫기라는 요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닫기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B의 2번 셀이다.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이제 짜잔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 셀의 주소가 현재 워크시트이기 때문에 그냥 셀 주소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의 2번 셀에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폰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굵게가 이제 우리가 볼드죠. 볼드 해서 볼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볼드 값을 어떻게 해라? 우리 트루 값으로 이제 입력해 달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B의 2번 셀을 이제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을 종료하면 되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줄만 써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 등록 요거 이제 찍어 보자고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고 여기서 이제 닫기 단추만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닫기요. 닫기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글씨가 진하게 굵게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과 관련된 것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다가 형식은 앞에다가 이제 개체명을 써주고요. 뒤에다 점 찍어주고 우리가 폰트 점 속성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글꼴을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면 폰트 점 네임이라고 써주고 궁서체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폰트 사이즈라고 쓰고 그 크기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굵게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면 폰트 볼드는 트루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기울인 꼴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폰트 점 이탈릭이라고 쓰고 트루 값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글꼴에 이제 색상을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폰트 컬러는 우리가 VB 레드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초록색이다 그러면 이제 VB 그린 그거 이제 쓰면 되고 파란색이다 그러면 VB 블루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서는 셀의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타겟이라고 써주면 안 되죠. 타겟 대신에 우리가 B의 2번 셀이다 해서 셀 주소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게 우리 3번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이 형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